저는 올해 61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지난 2년 동안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2년 전 겨울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몸을 거의 쓸 수 없게 되셨고 언어장애도 왔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82살이셨고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일구신 텃밭과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시길 고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보내고 퇴원하실 때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큰형님은 사업에 실패하신 후 처남 밑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고 막내 시동생은 이혼 후 혼자 살며 주말 부부처럼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동네 처녀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도시에서 자란 데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신혼 시절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다른 올케들은 거들기만 하는데 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 붙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면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남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날 밤 저를 나무랐습니다. 도시 처녀라고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시어머니는 손주를 시골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우기셨습니다. 도시 학교는 아이를 망친다면서요. 남편은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진지하게 고민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30년 넘게 흘렀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한다니요.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없다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실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겠느냐고요. 자기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면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60살에 이혼을 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연금도 넉넉하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아직 작은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가 이혼하면 그 아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제가 30년 넘게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나요? 왜 남편은 제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어머니만 생각하나요? 왜 형님이나 시동생은 안 되고 저희만 모셔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던 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침대를 들여놓고 휠체어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서운함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날부터 전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고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것도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도 모든 게 고역이었습니다. 밤에는 시어머니가 수시로 깨셔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무언가를 요구하셨고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자고요. 이렇게는 못하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일주일도 못 참는다며 제가 정말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라고,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모임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딱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휠체어를 밀어드리거나 심부름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고 즐기던 수영도 그만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에는 기미가 늘었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겨우 60살인데 70살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또 기저귀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드렸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자주 그러셨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를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오른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역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에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겠구나. 시어머니도 제가 지금 겪는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까?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어땠을까? 남편처럼 무관심했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느냐고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맡기셨다고요. 본인은 일만 하셨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도 저처럼 힘들었겠네요. 외롭고 지치고 원망스러웠겠네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랬대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혼자 있다가 남편이 문병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자기가 평생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우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남편은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 거죠? 한 달 전에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제 마음이 조금은 달랐을 텐데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모시기로 했으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제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마음으로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그 눈빛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셨다는 걸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예전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밥을 먹여드릴 때도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지쳤고 때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증손주를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느라 바쁜데 어떻게 주말마다 온다는 건가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애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제가 아플 때도 달려와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때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잘해줬나 싶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예뻐서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당연히 한 일들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며느리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산책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형님 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형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서 정말 고생이 많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모시지 못하는데 미안하다. 대신 매달 용돈이라도 보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형수님은 꼭 그러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시동생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용품이 필요한 게 있으면 사오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시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주말에 한 번씩 형님 대신 어머니 모실게요. 형님은 일요일마다 골프 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와 있을게요.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마다 올라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공원에 가기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시동생이 오는 날이면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일찍 들어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시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전보다 자주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무책임했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신만의 일이 아닌데 나는 책임을 다 떠넘기고 도망쳤어.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간호사였는데 시어머니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며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드려야 한다고 손발 마사지를 해드리면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목욕을 시켜드리면 편한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재활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결 수월하게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하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못하시지만 손주의 결혼식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한 작은 아들 내외는 일주일에 2~3번씩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올 때마다 시어머니께 말을 걸고 손을 잡아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제대로 간호해 드리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할머니를 돌보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 댁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병원에서 형수님을 간호해야 했고 집에는 고등학생 조카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고요. 한동안 우리가 돌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기도 힘든데 조카까지 돌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도와주잖아요. 며느리들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당신도 이제는 함께 하잖아요. 조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했습니다. 조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조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숙제를 하면서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정조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형수님이 퇴원하셨습니다. 형님 내외가 조카를 데리러 왔을 때 형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형수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애를 맡아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형수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형수님도 몸조리 잘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조카가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형님이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동생 내외에게 드릴 게 있다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조카 생활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형님은 꼭 받으라며 고집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이 돈으로 어머니한테 좋은 거라도 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이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신 덕분에 오른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는 발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밥, 고맙다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비록 3글자였지만 제 가슴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셨다고요. 남편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대단해. 당신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쯤 요양원에 계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형제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났고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제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후 친정어머니께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거동이 불편하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78살이셨고 동생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동생은 맞벌이 부부라 낮에는 어머니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는데 친정어머니까지 어떻게 돌보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치셨는데 낮에 혼자 계신데요.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 어차피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모시기 힘든데 장모님까지 모신다고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두 분을 모시라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시는 거지. 결국 친정어머니도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방을 친정어머니께 드리고 작은 아들은 신혼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처음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돈댁 어르신도 계신데 자기까지 오면 사이가 힘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정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퇴근 후에는 두 어머니 방을 다 들러 안부를 여쭙습니다. 주말이면 두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지팡이를 짚은 친정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걷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묘한 동료애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방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지만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시더라. 눈빛이 참 따뜻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들도 친정어머니를 잘 챙겼습니다. 큰 며느리는 주말에 와서 두 할머니를 모두 돌봐주었고 작은 며느리는 퇴근 후에 들러 두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수님도 가끔 찾아와 친정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시동생도 올 때마다 두 어머니께 과일이며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두 달쯤 지났을 때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 보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신다고 힘들어하던 내가 이제는 장모님까지 모시면서 오히려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해주면서 달라졌어. 남편도 달라졌고 아이들도 도와주고 형제들도 힘을 보태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꽉 막힌 사람 같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변했고 남편도 변했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변했고 모든 게 변할 수 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내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걸. 부부가 함께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함께 할 날들이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 작은아들 내외, 형님 내외와 조카, 시동생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큰 손주가 증조 할머니들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고 친정어머니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힘들 때 함께 견디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구나. 저녁을 준비하면서 며느리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두 분 어르신을 모시면서도 이렇게 웃으실 수 있다니.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작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보여준 모습이 며느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상석에 앉으셨고 나머지 가족들이 빙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두 모인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두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덕분에 우리 형제들이 더 가까워졌어.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시동생도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형수님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많이 못하시지만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손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세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드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적이 있었나 싶어. 모두 당신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변했고 아이들도 도왔고 형제들도 힘을 보탰고 며느리들도 함께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친정어머니의 다리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동생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이제 몸도 나았으니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엄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고마워.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떠나신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친정어머니 방을 바라보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휠체어 없이도 실내에서는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정말 못됐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좋은 관계 만들어가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나는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셨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셨지만 손주가 오면 숙제를 봐주시려고 애쓰셨고 제가 요리할 때는 옆에 앉아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반찬 손질도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리하실까봐 걱정했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시게 해드리는 게 중요해. 큰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입덧을 심하게 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음식이 좋다. 저런 자세로 누우면 편하다.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자주 연락을 드려 상태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나아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형수님이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동서 사실은 우리 부부가 요즘 좀 힘들어. 형님이 작년에 사업 실패하고 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나 봐. 요즘 자꾸 술을 드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형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힘드시겠어요. 형님도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자존심 강한 분이 사업 실패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형수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그런데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걸 보면 나도 힘들어. 아이도 아빠가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저는 형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도 들려주고 남편과 제가 어떻게 힘든 시기를 이겨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형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 내가 형님께 연락드려 봐야겠어. 남편은 형님께 전화를 드렸고 형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일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관리직 자리가 하나 났는데 형님의 경력이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동생 회사에 들어가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설득했습니다. 형님, 이건 동생이 형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형님이에요. 형님이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 형님은 남편의 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님은 일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형님은 팀장으로 승진하셨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술도 끊으시고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형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났어. 형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이제는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시고 나한테도 다정하시고. 다 동서 덕분이야. 형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시동생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동생은 50이 넘어서 재혼을 하는 거라 망설이셨지만 상대 여성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동생보다 5살 어린 분으로 역시 이혼 경험이 있었고 대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50이 넘도록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이제야 짝을 만나 행복해질 아들을 보시며 시어머니는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 동서는 첫 인사부터 저를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형님, 제가 늦게 들어와서 폐를 끼치네요.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와 시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 동서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를 여의고 자랐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님을 할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동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채우고 싶은 빈자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손녀를 안아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2명의 정손주를 둔 83세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때 저는 며느리 집에 머물며 도왔습니다. 큰 손주도 돌봐주고 며느리 식사도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시동생 4회가 돌봐드렸습니다. 새 동서가 특히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역시 내가 최고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식구들이 많아서 다들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어요. 그해 가을 친정어머니가 다시 편찮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후 또다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동생 4회가 낮에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서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친정어머니가 다시 오시자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두 분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과일을 드리러 방에 들어갔을 때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간이라는 걸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진다는 걸요. 두 어머니는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 우리 가족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진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 일을 제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돌봅니다. 저도 남편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고 아들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손주들은 증조 할머니들을 자연스럽게 대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두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긴 변화들입니다. 형제들 사이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나 얼굴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자주 연락하고 만납니다. 형님은 직장을 잡으시고 안정을 찾으셨고 시동생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삼형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삼형제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런데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특히 둘째 며느리,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세상 떠났을 거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님,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드린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모두 당신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이라고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고마워, 사랑해. 이제 저는 63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두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고 지치지만 보람 있고 어렵지만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나 장모님을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남편이 함께하고 자식들이 돕고 형제들이 힘을 보태고 며느리들이 동참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모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당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그 진심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키웁니다. 저는 오늘도 두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밥을 드시게 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두 어머니의 미소를 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고 인생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